11월 13일, 이 비가 좀 흩날리는 13일의 금요일입니다. 13일이 금요일에다가 비도 오고요. 오늘 밤에들 약주 늦게까지 하지 마시고 일찍 들어가십시오. 오늘 첫 뉴스로는 친박에서 요즘은 진박, 즉 진실한 친박이 누구냐? 진박도 있고, 어제 제가 방송에 가니까 오박도 있더라고요. 오락가락박. 이렇게, 이제 왜 그러면 이렇게 진박 이야기가 지금 등장을 했을까? 또 왜 TK 물갈이가 등장을 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왜 진실한 사람 반응을 했고, 오늘 아침 또 신문에 보면 친박의 핵심이라고 하는 공문종, 최경환, 윤상현 이 세 사람이 견론을 언급했습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5년 단임 정부가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 윤상현 의원은 개헌 논의는 2016년 총선 이후에 시작해서 개헌은 2017년 상반기에 하는 게 맞다. 그리고 홍문종 의원은 5년 단임제는 죽은 제도고 총선 후 개헌해야 된다는 게 국회의원과 국민들의 생각이다. 자, 여기에서요, 국민 팔지 마십시오. 저는 작년 9월 달에 김무성 대표가 오스트리아시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했을 때 한국은 통일될 때까지 현행 대통령 중심제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제 소신은 그렇고요. 친박이 아니라 누가 이 개헌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4년 중임제 대통령제 개헌은 모를까 나머지 어떤 형태로의 개헌은 반대를 할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대한민국은 통일이 될 때까지 북한에 맞서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단점과 폐단이 있다 하더라도 대통령제를 유지해야 되지, 개헌을 해서 대통령은 예를 들어서 지금 친박들이 하는 이야기에 보면 반기문, 그리고 총리는 친박 총리, 이렇게 가게 되면요, 그것이 예를 들어서 안보나 여러 가지 내용에 좋지 않게 가게 되겠습니다. 친박 총리 하나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원래 김무성 대표나 야권에서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꺼낼 때 대통령은 여당, 총리는 야당, 내지는 국회의석까지도 나눠먹는, 한마디로 여야가 없는 그런 정치 시스템을 갖고 가고자 한 거고, 그렇게 되었을 때 법무부, 국방부, 또 국정원장 이런 자리들이 정체성을 갖고 유지될 수가 있겠습니까?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도요, 책임을 갖다가 완전히 다 씌워줬기 때문에 그 정권에서 북한에 대한 문제나 미국에 대한 문제나 안보에 관한 문제, 이런 문제에서 차마 우리 정부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했거나 우리 정부에서 북한하고 완전히 무슨 연방제 통일이나 평화협정을 체결했거나 미국하고의 동맹을 끊었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 역사적으로 우리가 다 책임을 져야 된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걸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은 북한하고 대치하고 있는 한은 모든 정치적 책임은 집권하는 사람이 여당이 집권하든 야당이 집권하든 다 지게 해야 장난을 못 칩니다. 그러지 않고요, 대통령은 외교하고 국방만 맡고 무슨 총리는 내치를 하고 이렇게 흐트러 버리면 이제는 내각에도 여야 뒤섞여 들어와서 총리가 다 책임질 것도 아니고 대통령도 다 책임질 것도 아니면서 궁극적으로 종북 좌파 세력이라든지 대한민국의 전복 세력들이 내각에 점점 들어오기 시작을 해서 어느 순간에는 국가보안법도 폐지하고 간첩도 안 잡겠다 되면서 NLL도 내주면서 여러 가지로 국가가 산으로 가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요즘 역사 문제가 문제지만은 나중에 역사에 누가 그렇게 했는가, 책임 소재도 규명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국회의원들이 표결로 처리했다라고 돼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여당이 집권하든 현재 야당이 집권하든 자기가 집권 기간 동안에 했던 모든 모습들은 나중에 책임을 추궁받고 역사에 남을 수 있도록 대통령 중심제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통일이 되면 그때 개헌을 해서 북한까지 포함을 해서 내각제로 하든 이원집정부제로 하든 그건 제가 알 바 없다는 겁니다. 저는 그랬어요. 자, 대통령이 어제 개각이 없다 당분간 하면서 이야기를 한 것은 대통령이 지금 14일부터 23일 사이에 G20 회담에 가지 않습니까? 이 G20 회담 나중에 제가 세계 문제 설명할 때 이야기를 언급 좀 하겠습니다만은 여기에
갔다 와서 일괄적으로 최경환 부총리만 빼고 4명 정도는 개각을 하겠다. 그게 맞다. 왜 그러면 그게 맞느냐? 지금 예를 들어서 정종섭 안행부 장관이 출마하겠다라는 뉘앙스로 본인은 그렇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만두겠다고 지난 1월날 갑자기 이야기를 했어요. 자, 황우여 교육부총리, 김희정, 그 다음에 이 여성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그리고 안행부 정종섭 장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이런 사람들이 이제 총선 때문에 다 그만두고 나가게 되면, 순차적으로 그만두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국회가 열려서 민생 관련 법안을 처리하니 안 하니 난리고 FTA를 처리하니 안 하니 난리인데, 이 와중에 이 사람들이, 이분들이 자기들이 장관이나 부총리를 맡고자 했을 때는 여기에 목숨 걸고 하겠다고 들어왔을 건데, 지금 이런 법안을 처리 중이고 심의 중인데 선거 출마를 하고 중간에 하나씩 빠져버리면 그때마다 또 개각을 하고 그때마다 청문회를 하면 이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안 통과시킬 거 되든지 안 되든지 마무리가 되고 예산안도 확정이 됐을 때 해야 되는 것이 정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하겠다. 혹 최경환 부총리만큼은 예산심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늦게 되면 연말이든 그때 가고 나머지는 12월 중에 될 가능성이 있겠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어떤 여야의 양쪽에서 전개되고 있는 꼼수에 대해서 TK 물관이론을 들고 나왔고, 그러자마자 금방 뭐가 됐습니까? 한마디로 이동 전화로, 모바일로 안심번호 국민공천을 하겠다고 여야당 대표가 발표를 했고, 추석 직후에. 그때 대통령이 미국 가 있었죠. 그러니까 대통령 측근들이 출마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다가 대통령 측근 출마를 막아야 된다 어쩐다 하면서 말이 이제 시끄러워졌습니다. 교과서 문제가 이제 국회로 야당이 복귀를 하면서 이제 한숨 좀 덮기 쓰려고 하니까 뭡니까? 당 내부에서 공천 룰을 가지고 또 시끄러워질만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진실한 사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이 말은 진실한 진박을 골라내야 된다. 그러면 왜 진박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자, 그 이야기를 좀 하기 전에 그렇게 이제 되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이 와중에 개각 이야기가 또 진행이 되면 복잡하니까 어쨌든 현재 대통령으로서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예산을 통과시키는 일에 집중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개각조차도 없다. 일괄적으로 하겠다라고 미룬 겁니다. 자, 이 와중에서 친박들이 일제히 어제 오늘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들고 나오고 심지어 반기문까지 거론해서 외교안보 내치는 친박 총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지금 온 사방에서 두더지 놀이할 때 보면 여기서 들쑥 저기서 들쑥 해서 이렇게 저렇게 치는 식으로 대통령이 지금 대처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친박의 핵심이라는 사람들이 개헌을 이야기할 때가 아니고요, 개헌의 그런 어떤 안도 적정하지 않다고 봅니다. 자, 이래놓고 이제 앞으로 정치적 분란과 정쟁을 누가 불러일으킨다고 남을 어떻게 비판하겠습니까? 저는요, 정말 대통령이 주변에 데리고 쓰시는 분들 좀 머리에 생각 좀 하고 이야기를 때와 시간과 장소를 가려서 하도록 질타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청와대는 이런 어떤 개헌 논란에 대해서 일체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대통령을 모시는 사람들 중에 핵심 충성파들 일부는 대통령이 다음에 정권 재창출도 하고 총선에서 이기고 더 나아가서 퇴임 이후에도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TK를 중심으로 일정한 정치 세력을 확보하고 있으면 그것이 결국은 이 한국 정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렇다 그러면 그것이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해서 TK에서 40~50명이라도 확보하고 있으면 나중에 이원집정부제 식으로 고쳤을 때도 일정한 정치 지분이 보장이 되어서 자신의 정치적인 모내는 업적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아니고요. 진짜 대한민국을 생각한다면 이원집정부제식 개헌을 들고 놓으면 안 됩니다. 자, 김무성 대표도 하자 그러지, 야당에도 하자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친노 일부만 혹시 자기들이 대통령제로 집권해 먹을까봐 반대하는 거지, 나머지는 다 하자입니다.
여기에 친박까지 하자면 되겠죠? 이 계산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가는 부분이 국민들에게는 그러면 어떻게 비춰집니까? 그러면 작년에 김무성 대표가 상하이에서 오스트리아식 이원 집정부제 개헌을 이야기를 했을 때 왜 비판을 했습니까? 때가 아니라고 그래서 그런 겁니까? 그러면 때만 되면 처음부터 이원 집정부제 개헌을 할 생각이었습니까? 개헌이 맞는지 틀리는지도 생각을 해봐야지 뭐. 국가를 생각한다면요. 그래서 친박이라고 자처하시는 분들은 지금 좀 말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또 중요한 것은요. 경제 상황이 지금 굉장히 안 좋다고, 내년에 주식 시장이 굉장히 전망이 어둡다고 해서 요즘 며칠 주가가 폭락하고 있는 게 안 보입니까? 이 와중에 경제가 진짜 안 좋아져 버리면요. 이런 개헌이고 나발이고 다 물 건너 가버립니다. 그래서 대통령 퇴임 이후를 걱정하든지 뭐 본인의 자리를 걱정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것이 대통령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적어도 친박은 앞장서서 개헌을 주장을 해서 할 위치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자,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진박을 골라낸다. 이건 나름대로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왜 그런 거 하니? 지난 5월 29일이니까 국회에서 청와대에서 그렇게 반대하는데도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그 안에 보면 이 뭡니까? 95명이 찬성을 했습니다. 무려 새누리당에서요. 32명이 반대를 했고요. 그런 반대나 기권을 했고요. 그런데 TK 의원 18명이 국회법 개정안에 찬성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왜 TK 의원이라고 하면 TK 의원, 즉 대구 경북의 의원들은 적어도 박 대통령의 분신 같은 입장에서 공천도 받고 출마도 하고 했을 건데, 그럼 TK 의원이라고 하면 대통령 항상 이 사람들은 내 의견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을 건데, 그야말로 대통령의 손발을 묶는 일에 18명이나 찬성표를 던졌고 새누리당은 95명이나 찬성표를 던졌다는 것은 결국은 한마디로 믿을 사람이 없다라는 대통령의 진실한 친박 발언이 나오게 된 원인이라고 봅니다. 자,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믿지 못할 사람들을 공천을 주게 한 실무진들도 잘못이 있다고 봅니다. 솔직히 사람을 뽑을 때 스펙으로 뽑는 게 아니라 진실한 사람을 뽑아야 되고, 그러면 진실한 사람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사람이 위선적이거나 가식적이지 않고 면종, 복배, 구밀, 복금, 즉 앞에서는 숙이고 뒤에 가서는 말입니다. 배신하고 겉으로는 아주 꿀발린 소리를 하면서 속에는 칼을 품고 있고, 이런 사람들을 시류에 따라서 움직이는 양아치류의 인간들을 공천을 주지 말았어야죠. 그런데 뭡니까? 유학 갔다 왔고 고위 관료하고 고위 법조인하고 이런 사람들을 죄다 골라가지고 공천을 줬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양지만 바라보면서 평생 금수저 물고 나와서 평생 고생하지 않으면서 출세지향적으로 적도 없이 원만하게 살은 사람입니다. 정치에 이렇게 원만하게 적도 없이 양지와 출세만을 바라고 사는 사람들이 적절한 스타일인지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뽑아 놓으니까 국회의원 하나만 시켜줘도요, 보통 사람들은 평생 죽도록, 난 국회의원 4년만 한 번 시켜줘도 죽도록 충성을 바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국회의원 한 번 다인 거는 금방 잊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야, 그럼 뭐 내가 국회의원 그냥 팽의원 하나 하고 있냐, 뭔 자리 하나 안 챙겨주냐, 이러다가 국회의원 중에 나는 뭐 좀 소외됐네, 자주 부르지도 않고 나한테는 전화도 안 오고 이러면서 빼딱해지기 시작해서 지금 시류가 김무성 대표 쪽으로 거기 가서 줄 서면 앞으로 또 한 번 더 해먹겠다, 뭐 정치는 뭐 시류 따라가는 거지, 이런 사람들이 당의 대부분이라고 하니까 대통령이 진박 발언이 나온 겁니다. 자, 그런데 진짜로 진박이라 그러면요, 이 시점에서 개헌, 이원집정부제 개헌이라든지 마치 대통령을 걱정하는 척하면서 퇴임 후에까지 권한을 유지하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개헌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친이가 개헌하면 나쁜 거고 친박이 개헌하면 좋은 겁니까? 대한민국의 현재 실정에서 개헌이 맞는다고 보십니까? 이원집정부제 개헌이요. 저는 4년 중임제 개헌을 하겠다면 저는 찬성을 할 건데
사는 중임제 개헌은 누구도 생각하고 있지 않을 겁니다. 왜? 대통령한테 몰아주지 말자. 뭐 이제 뭐 해먹을 사람 다 해먹었고 될 만한 놈도 없는데 이리저리 다 우리도 장관 자리 한번 나눠 먹으면서 그런 개헌하자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기 때문에 청와대는 친박 계열론에 대해서 오늘 노동경제법안 처리와 민생경제에 집중하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대변인이 오늘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당분간 개각도 없고 여기에 집중하자고 했으면 집중을 좀 해야지 친박의 중진들이라는 사람들이 다니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일관성을 유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과거에 김무성 대표가 오스트리아식 이연집정부제 개헌을 하자고 주장을 했다 해서 그 이후에 많은 비판을 했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제가 방송에 출연에 제약을 받는 한 요인이 되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친이 핵심들이 이 이야기를 한다고 저는 친박 핵심들이 이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이것이 옳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절대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진박 고르기 하기 전에 요즘 여의도에 진박 고르는 수능이 열풍이 불었다. 그래서 누가 진박이냐고 자기들끼리는 맨날 이야기를 했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난 당대표의 선거에서 김무성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 그건 또 빠지겠죠. 진박에서 제외되겠죠. 국회법 개정안에서 찬성표를 던진 사람들 빠지겠죠. 그러면 이런저런 사람들을 이제 빼고 나면 진박이라고 할 사람들이 몇 명 남을지 제가 볼 때는 완전히 이거 의문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뭐 거기에서 또 유승민 원내대표 유임하라고 찬성했던 사람들 이거 이렇게 빼고 나면요, 내가 볼 때 한 10명 남을 건가 싶은데요. 자관 정치인으로서 시류가 어떻게 돌아가든 허위나 가식이 없이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일관되게 대외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바뀌지 않고 지켜온 사람이 제가 볼 때 진박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뭐 박 대통령이 100% 다 잘할 수는 없으니까 때에 따라서 비판을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가고자 하는 이 개혁이나 부패 척결 이런 부분이 있다면 끊임없이 지지해온 사람들이 그것이 진박인 겁니다. 아무 말 안 한 사람은 그것도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진박이니 무슨 뭡니까 호박이니 오락가락 박이는 오리알 박인지 뭐 제가 어제 이야기를 했는데 방송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요, 솔직히 말하면 총선을 앞두고 실수를 하지 않고 말조심을 하면서 법안과 예산 통과에 집중하고 또 지금 경제가 급속하게 안 좋아지는데 경제를 살리는데 집중해서 경제가 좋아야 총선도 이깁니다. 현재 속도로 나빠지면 총선 때 어찌 될지 몰라요. 이렇게 하면서 한마디로 자신의 정치적 명확한 의지를 적어도 피력할 수 있는 용기 있는 국회의원들이 누군지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지, 지금 여기서 이연집정부제 개헌을 한다?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진짜 진정한 진박이라면요, 개헌 문제를 언급해서는 안 됩니다. 자, 반기문 씨 만만해서 데려다 놓고 실제로는 우리가 다 해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요, 국민들이 그렇게 되도록 하지 않습니다. 진짜로 대통령을 걱정하는 사람은요,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 총선에서 대통령을 이길 수 있는 세력들이 정말로 누가 그런 사람인지, 그런 사람을 넣어서 어떻게 이길 건지, 그리고 다음 정권 재창출도 어떻게 해서 보수 정권이 국사교과서 개정이라든지 국사교과서 국정화라든지 이 보수의 가치들을 어떻게 마무리 지을 건지, 또 그리고 연장할 건지, 그런 것을 고민해야 될 때입니다.